파란 물이 잔잔한 호숫가에 어느 날 사랑이 싹트면서 꿈이 시작되던 날 처음 만난 그 순간 불타오른 사랑은 슬픔과 괴로움을 나에게 안겨줬네. 사랑은 어느덧 가고 가슴에는 쟤만 남아 눈물도 메마른 허무한 추억 호숫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슬픈데 가을인 정열 뒤에 고독만 흐느끼네. 사랑은 어느덧 가고 가슴에는 쟤만 남아 눈물도 메마른 허무한 추억 호숫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슬픈데 타버린 정열 뒤에 고독만 흐느끼네. 2025년 2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 부산에 왔는데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혹시 제일 걱정을 한 것이 이제 집에 물이 얼어서 안 나올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집에 와서 보니까 물이 수돗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요즘 그게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가운데 하나가 탈북민에 대한 그 스토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계시는가 보던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가운데에 그 하나가 여기서 이제 수돗물을 탁 틀면 물이 샥 나오니까 이게 좋다 이 말이지. 그게 이제 북에서는 좀 그게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도 북한에도 아파트가 있으니까 뭐 평양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북한에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양강도하고 자강도 이런 말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양강도, 자강도가 있더라고요. 평안북도하고 그 함경북도 그 사이에 양강도하고 자강도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몇 년 전에 만들어졌죠.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 때 배울 때는 황해도 하나만 알았는데 황해남도하고 황해북도가 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는 뭐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그리고 강원도 막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파트 생활하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물이라도 뭐 찬물이라도 샥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는데 거기도 찬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가 봐요. 여기는 이제 찬물도 신물 다 같이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 편리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이 나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내가 이제 구정 연휴가 뭐 끝났지, 벌써 끝났는데, 구정 연휴가 1월 25일부터 이제 시작됐잖아요.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내가 그 허경영 우리 총재님의 그 매일 그 지지자들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은 구정 전날도 찾아가고 구정날에도 뭐 구정날에 500명이 왔다던가 그래요. 여기서는 이 김해에서는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뭐 거의 불가능하죠. 내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뭐 김해 설날 당일날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인데 하여튼 뭐 서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구정날에도 많이 가셨던가 봐요. 그리고 가시고 구정 다음날, 구정 전날, 그 전날에도 계속 지지자들이 이제 찾아가면은 거기서 이제 신인님께서 이제 그 하신 말씀이 있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노래를 이렇게 명절이니까 노래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을 내가 못 봤거든요. 한 보름 정도 못 봤어요. 뭐 토요 강의, 일요 강의는 내가 빠지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만은 매일 하는 방송은 내가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워낙 이제 이 국내 정세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너무 이제 이렇게 많이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그 스토리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걸 빠뜨렸는데 이제 좀 그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집중해서 그걸 좀 다시 보려고 해요. 어제 그 몇 번 빠뜨린 것을 내가 며칠 보았습니다. 내가 뭐 한번 조만간에 이제 그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하늘궁에 한번 찾아갈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찾아가서 만약에 노래 부를 기회가 있다면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처음 만난 그 순간 불타오른 사랑은 슬픔과 괴로움을 나에게 안겨줬네. 이 노래 호반에서 만난 사람이죠. 최양숙의 노래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부를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왜냐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아직 세수도 못하고 뭐 이래서 그냥 얼굴을 보이기가 쑥스러워서, 하여튼간에 창피스러워서 내가 얼굴을 못 보이고 바깥 풍경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제 이제 그 저녁에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 구정 연휴 기간 그리고 최근에 1월 25일부터 2월 7일 사이에 매일 그 지지자들이 찾아오면은 그 하신 방송을 내가 많이는 못 보고 한 2, 3일 편을 봤거든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 중요한 정보를 내가 못 들었으면 어찌 될 뻔했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젊으신 분이 허경영 우리 신이님께 질문한 것이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허경영 신이님께서 우리 단순한 우리 이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요 한반도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상대로 해서 최소한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하고 계시지. 그건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거는 어제 내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베리아가 아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다음에 이제 여기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 이런 순인데 러시아의 대부분이 그 개발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되죠. 특히 시베리아 저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데인데 동토의 땅인데 이것을 이제 개발한다 그래요. 그리고 날씨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조금 온난화가 되니까 이제 이 따뜻한 것이 위로 조금씩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올라가 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그게 시베리아를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연해주가 우리 한반도 크기보다 크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전에 알았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크기가 그래 커요. 연해주가.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러시아는, 동양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옮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하바롭스크로 해가지고 이제 시베리아 이제 이런 것을 개발한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딱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니까 김태유 교수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얼론 머스크가 지금 화성에 가서 개발하려고 그렇게 껄떡거리지 말고 김태유 교수 말은 시베리아를 개발해라. 그것이 더 빠르다. 그게 오히려 우리 인류에게 더 도움을 준다. 그런 말씀을 김태유 교수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태유 교수님은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주 지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금 앞으로는 북극 항로의 시대가 오게 되고 북극 항로가 열린다 이 말이지. 거기 쉽게 말해서 온난화가 되니까 기후가 이제 자꾸 이제 조금씩 올라가니까 북극에 있는 그 북극 항로가 그 러시아 땅이거든. 거기 이제 얼어붙어 가지고 배가 못 다닌단 말이에요. 배가 얼어붙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점차 녹고 있으니까 배가 다닐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배가 다니게 되면은 가장 거기서 혜택을 받는 나라가 우리 코리아예요. 한반도예요. 거기서도 한반도에서도 포항, 울산, 부산 여기가 이제 세계적인 항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런던처럼, 암스테르담처럼, 그 스페인의 무슨 항구인지 모르겠네.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리고 이제 영국의 런던처럼 이 세계적인 항구가 될 수 있는 것이 포항, 울산, 부산이다. 그런 김태유 교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죠. 북극 항로가 열린다.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는 반드시 한국과 우리 이제 손을 잡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러시아에 있는 것은 한국에는 없고 한국에 없는 것은 러시아에 있고 그러니까 궁합이 딱 맞다고. 우리나라가 궁합이 미국하고도 간테남 태소녀로 이래가지고 궁합이 딱 맞듯이 러시아하고도 궁합이 맞다고. 그래서
지금 그 미 국무장관이, 그 사람이 전에 플로리다 상원에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아래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다극화 시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다극화 시대. 다극화 시대에,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어제 조갑제시, 올해가 81죠. 81인데, 이분이 기자 생활이 55년간 기자 생활을 해서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하시는 분이거든. 면도날처럼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에 포항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유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유신 시절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피살되기 불과 1년 전인가 그때 발표한 적이 있다고. 그때 거기 이제 자기가 그 조사를 했어요. 기자로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가짜거든. 그래서 가짜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밝혀냈다고. 밝혀내니까 일본에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고나, 이제 아주 모진 이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이제 국제신문사 기자였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제 해직이 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박정희 대통령의 전기를 쭉 쓰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시고, 날카롭게 이제 이렇게 평론하시는 분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취천하지장하고 사천하지단이라고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취하고 사천하지단이라고 그 사람의 단점이 있으면은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장점만 취하고 그 사람의 단점은 나는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조갑제 선생님의 이제 장단점을 나는 대충 알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일본의 언론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조갑제 이제 기자죠. 요즘 이제 정치 평론을 매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그러니까 2017년 1, 2월 달에 그때 광화문에 나가서 윤석열 당시 그 당시는 검사니까, 일개 검사니까 윤석열이 요 검사를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랬다고. 그 광화문에 나가면 그 당시에 마이크 잡고 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촛불파잖아. 촛불파고 탄핵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태극기 부대인데, 태극기 부대에 올라가가지고 조갑재 씨가 윤석열 당시 검사는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자료를 이제 태블릿을 이런 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파렴치 범이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그냥 파면시키는데 그냥 증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되나? 그 당시 이제 그 밑에 수사 책임자니까 윤석열이가 그 당시 특검 대장이 누구냐? 그 사람도 지금 구속돼가 있는데, 하여튼 한동훈이하고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조작을 했었다고. 태블릿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박근혜는 탄핵이 되고 4년 10개월인가 그래 살았어요. 징역을 살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올 때는 이미 이제 뭐고, 뭐, 윤석열이가 이제 뭐 대통령이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뭐 이제 사면 받고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시켜줬지. 예. 그때 윤석열이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2022년 3구 대선 그 무렵에 박근혜가 나왔거든.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또 조갑재 씨는 윤석열은 당군 이래 최대 성군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한 적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했다가 또 요즘 와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윤석열은 완전히 이거는 하여튼간에 뭐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제 계속 보도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아래 그 트럼프하고 윤석열이하고 또 비교해 놓은 그런 또 유튜브를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어제 올렸어요. 내가 아직 바빠서 보지는 못했는데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하고 트럼프하고 닮은 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는 것이 닮았다.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엉뚱한 일을 하는 점에 있어서 닮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볼 때는 조갑재 선생님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잘못 판단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잘못 판단하는 점은 조갑재 선생님이 그 트럼프에 대해서 그 트럼프의 그 생각의 원뿌리 그것을 완전하게 파악을 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2020년 11월 달에 있었던 그 미국 대통령 선거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거는 100% 부정선거라고. 그거는 바이든이 8천만 표를 전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개표할 때에 뭐 여러 가지 그 부정선거 한 것은 그냥 그 증거 자료가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게 맞지. 100% 부정선거라고. 트럼프는 단 한 번도 자기가 46대 바이든 대통령 당선될 때 자기가 졌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 수천 억만 번도 했다고. 그 말은 맞잖아. 그 부정선거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현재까지는 반반입니다. 반반이에요. 부정선거 그거는 지금 특히 이제 2024년 작년 4월 4.10 총선에 있었던 있었던 문제는 진짜 이 사람 말 들어보면은 부정선거가 전혀 없었다고 또 생각이 들고 또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부정선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판단을 못해요. 내가 그 천사 테스트라 그러지. 링 테스트가 이제 천사 테스트인데 천사 테스트를 해볼 줄 알면은 내가 뭐 그걸 확실하게 해보겠는데 그걸 할 줄을 모른다고. 그래서 긴가민가해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 같고 그래요. 특히 그 윤상현이라고 인천에서 그 당선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이겼다고. 남영희 씨하고 그 붙었는데 민주당의 남영희 씨하고 붙었는데 그 21대 총선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윤상현이가 이겼다고. 그 국민의힘이잖아. 그리고 윤상현이가 국민의힘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22대 총선에서도 불과 차가 1000표 차도 아니에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다고. 그리고 권영세도 마찬가지예요. 권영세도 그 아슬아슬하게 이겼다고. 그런 거 보면은 부정선거 같으면은 아니라고. 그래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사람 진짜 부정선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그
그 개표할 때에 정확성을 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고, 또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또 이거 부정선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22대 총선 2024년 4.10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는 내가 그 시간을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지켜봐야 돼요. 특히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뭐 언젠간 돼도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되고 나면 대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정확한 조사를 하시겠죠. 특히 이제 17대 대선 2007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17대 대선, 그때가 이명박이가 당선됐는데 그때에 허경영 신인님의 표가 한 300만 표, 400만 표, 500만 표인가, 그때 그만큼 도둑질 당했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분명히 했고, 그 당시에 허경영 신인님을 지지했던 분들이 개표시에서 휴대폰으로 전부 다 촬영을 했는데 그 전부 다 휴대폰을 전부 다 수거 당해가지고 돌려받지도 못하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표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2008년도 12월 달에 그 개표할 때에 거기 다 휴대폰 수거 당해가지고 수거 당했고 이제 그 표가 한 몇백만 표가 도둑질 당했다 신인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고. 그래서 언젠간 밝혀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너무 인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잡아넣으라 그랬잖아. 무조건 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잡아넣으라 이래가지고 생사람을 잡았잖아.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생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로 봐서는 8년 전이죠. 2000년도에 그 부시 아들 부시, 그러니까 43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참석하셨잖아. 참석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참석한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생사람을 잡아 넣어가지고 징역형을 살게 하고 1년 6개월 동안 살게 했잖아요. 살게 하고 또한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을 당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나이가 연세가 어찌 되나 2007년도 같으면은 그때 60이 다 됐잖아. 60 되기 전이지. 한 58세 정도 되셨는데 그때 대통령 출마하셨단 말이야. 2007년도 같으면 58세지.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10년간 박탈을 당했으니까 그 한 68세까지 모든 이제 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 되면은 사회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도자 정신교육 때 이야기를 하셨거든.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세상을 확 바꿔버린다고 했으니까.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그래가지고 그 이재명 씨도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 그 허경영 선생님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라고.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것은 허경영 선생님이라 그러지. 이재명 씨가 그래서 나는 이재명 씨를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재명 씨 보고 종북 좌파 이런 말 붙이는 그런 유튜버들을 내가 굉장히 싫어해요. 이재명 씨도 사람인지라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있겠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좋은 점이 안 좋은 점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한 9대1 정도로 나는 많다고 봐요. 박정희 대통령의 안 좋은 점도 있지.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쉐리 쫓겨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사형시킨 거.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가 그렇게 주도해가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의 묵인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그런 점은 좀 인권을 탄압했다든지 이런 거는 잘못된 점이지. 그리고 또
뭐 사생활이 좀 난잡했다는 거.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총기가 또 흐려지고 이래가지고 차지철이 같은 놈을 이제 중용시하고 뭐 그리 하다가 좀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조국을 근대화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군인은 언젠가는 이제 국가의 목숨을 내던져 놓은 사람들이라고 언제 죽어도 좋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은 이미 국가에 바쳐놓은 상태에서 막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조국을 근대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도 좋다 막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밀어나가니까 말이지. 경부고속도로 기타 뭐 아주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나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좋은 점을 봐요. 말이 막 자꾸 옆으로 가는데 이재명 씨 역시 마찬가지라고. 자기 형수한테 뭐 욕하는 것도 있고 이랬지만 그건 사실이지. 그렇지만은 내가 그 이재명 씨가 자기 형수한테 욕한 것에 내한테 비하면 그거는 뭐 욕도 아니라고. 나도 욕을 아주 세게 해버리거든 할 때는. 그보다 수천억조 만 배 더 세게 해버려요. 그것이 녹화가 안 돼 있고 없어서 증거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뭐 사람이 뭐 격하다 보면은 그보다 더한 욕도 하지. 그러나 이재명 씨는 궁극적으로 봐서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공익을 우선 많이 앞세운 사람이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정과 4개 사부입니다 그러는데 이재명 씨 보고 정과 사부입니다 이런 말하는 보면 내가 볼테기를 쉐리도 오지게 때리고 싶다고 후려들 놈의 새끼들이야 말이야. 이재명이가 정과 사부이 된 것도 무슨 뭐 절도 뭐 강간 폭력 뭐 방화 뭐 이런 아주 잡범이 하는 그런 강도라든지 이런 게 한 게 아니라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좀 더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된 거 그런 그거라고. 이게 그런 거는 쉽게 말해서 거기 물론 음주운전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술을 한 잔 어떻게 하고 사람이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을 한 잔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을 좀 공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좀 급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음주는 한 게 된 거라고. 그리고 무슨 뭐 검사 사측 문제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거는 크게 보면 표창감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말이지 강도, 살인, 방화, 폭력, 무슨 강간, 뭐 절도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막 사회에서 이제 격리돼야 될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정치인들. 예? 그런 정치인은 참 이름 내 덜먹거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정치인들 보면 뺨을 한 대 쉐리도 오지게 때리고 싶다고. 후리아들 새끼들 말이야. 이재명이까지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이가 그만큼 나는 이재명이 좋은 점을 보라고. 이번에 내일 모레 이제 그게 이재명이 재판 결과도 나오겠지만은 그거는 무죄가 나와야 돼요. 그거는. 그 기소거리도 아니라고. 그 기소를 해서는 안 될 거를 기소를 해가지고 세리 사람을 억지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거기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임마. 이재명이 임마 100만 분지 1만 이래봐 임마.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사람이 또 아침부터 열받네. 자, 그래서 말이 좀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뭐 나는 오로지 이제 허경영이야 임마. 또 말이 단대 알아들어. 난 똑바로 보는 사람이라고 뭐든지. 그 최동석 그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쓸만한 사람은 그 허경영 신인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쓸만한 정치인은 이재명이 한 사람 정도 있다 이렇게 하잖아. 자, 뭐 말이 옆으로 갔는데 조갑재 씨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어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모든 뭐 토론이 있든지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 그것을 조용하게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전 선거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도 그게 좀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합니다. 그게 선거를 대통령 선거가 보면은 내 같은 경우는 100% 다 투표를 하면 좋겠는데 안 그렇거든. 대통령 선거가 막 누가 되든지 간에 만약 신경 안 쓴다는 사람이 10명 가운데에 한 두세 사람 정도는 그렇잖아요. 100명 가운데 한 20명 정도는 투표를 아예 안 하거든요.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큰 선거다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하는 데 따라서 나라가 엄청 크게 바뀌잖아요.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2년 한 6개월 정도 됐나? 2년 아마 몇 개월 됐죠? 6, 7, 8, 9, 10, 11, 12일 2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의료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 군사 문제, 경제 문제, 군대 문제, 대한민국 전체가 쑥대밭이 돼 있잖아. 쑥대밭이 추미애 장관 말대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된다고. 쑥대밭이 뭐냐 하면은 여름철에 장마가 지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와 뿌리면은 산 위에 있는 큰 바위들이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게 이제 휩쓸려 가지고 내려온다고. 내려와가지고 멀쩡하게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집 위에다가 큰 바위가 떨어져 가지고 지붕이 완전히 파산돼 버리고 말이지.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흙더미가 집을 삼켜버리니까, 완전히 살림 도구들 말이지. 안에 있는 테레비나 장롱이나 세탁기 가전제품들 완전히 흙더미가 되니까 사람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거지. 그게 쑥대밭이라고.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 LA에 말이에요. 불이 나가지고 말이지. 경치 좋은 바다가 보이는 그런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들이 불이 타가지고 말이지. 그게 재산이 250조인가? 우리나라 예산의 한 절반 정도가 없어진 거 아니냐고. 그런 걸 쑥대밭이라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거 아니냐, 정말. 쑥대밭 된 거 아니냐고.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가지고. 그와 같다고, 지금. 지금 우리 여기에 내려간다는 것은 여기 대신동인데, 대신동에서 자전거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부산 옛날로, 지금은 그래도 좀 연산동이나 이런데, 해운대 쪽으로 좀 중심지가 조금 벗어났지만은, 그래도 불과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광복동, 남포동이 부산의 중심가였다고. 한 4, 50년 전에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광복동 시내, 남포동 시내 걸어가면은 사람 인파로 인산인해거든. 인산인해라고. 인산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남포동, 광복동 저기가 그냥. 굉장했다고. 굉장했는데 지금 거기 전부 다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전부 다 공실이잖아. 그냥 가게가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이고, 비어 있다고. 아이고, 말이 행설수설하는데 지금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니까 그렇잖아. 지금 그렇던데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딱 열리면 이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돼 버려요. 싹 다 해결되고, 만약에 이번에 20대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됐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재명이 보고 종북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입을 찢어주고 싶다고. 그냥 죽였다는 말을 좀 표현해 좀 그렇지만은 나는 종북 좌파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냥. 자, 그렇고 그래서 조갑재 선생님은 트럼프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는 지금 이제 가자지구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데 가자 지구에 이제 있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 한 180만 명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 이 사람들을 이집트나 그 요르단으로 이제 뭐 옮겨버리고 레바논이나 요르단이나 이집트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휴양지를 짓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뭐 좋아가지고 입이 쩍 벌어지고 말이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트럼프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짓기 세우는데, 트럼프가 말은 그래 해도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직접 옮기지는 않을 거다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일단 말은 그랬지만 그러나 거기는 크게 이제 휴양지를 짓는 것은 확실한가 보더라고.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이제 미국한테 우리나라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제 이렇게 투자하겠, 미국 물품을 산다든가, 천조 정도를 산다 이러니까 사우디 말을 또 미국이 안 들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이나 요르단이나 이집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말도 들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이제 또 뭐 이렇게 그것도 또 그 뒤에는 이제 유태인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은 일단은 그 난민들을 옮긴다는 말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옮기지는 않을 거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아마 휴양지로 지으면서 서로가 이제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희토류가 많다 그래요. 희토류가 많아가지고 트럼프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하고 통화를 할 때 옆에 그게 얼론 머스크하고 세 사람이 같이 통화를 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 스피커폰으로 들어놓으면 세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는 한 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도 희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문제로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 할 거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나 문제, 가나 지역 문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한반도에 있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원래 이제 뭐 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경치 좋은데 강이 보이는데 물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좋은 집을 이렇게 막 건설해 가지고 많이 팔고 이래 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전쟁을 해 가지고 상대방을 내려앉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국화 시대에 있어서 중국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하늘의 뜻이단 말이야. 하늘의 뜻을 허경영 신인님의 뜻이지. 그리고 이제 허경영과 트럼프를 통해서 중국을 사분오열시킨다고. 그것이 또 역사의 순리에 맞단 말이야. 그게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티베트하고 이건 동북 삼성하고 이거는 원래 만주가 우리나라 땅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은 역사 자체를 조작을 해놓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사필귀정이란 말이야. 특히 모택동이 중국 역사를 아주 조작을 했다고. 모택동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니까 중국은 사분오열되는 것이 그거는 역사의 필연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할 때는 아까 원산이라든지 이북의 금강산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개발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돈을 쎄리 막 퍼봐버리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도 진짜 살기 좋게 되지. 그게 이제 가나 지구보다 또 우크라이나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이 이제 이 한반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파트너가 아주 좋은 사람이 와야 되잖아. 사우스 코리아에.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는 이미 간 거야.
그 뭐 윤석열을 다시 뭐 복귀시키자 뭐 이런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윤석열은 이미 끝났어요.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단 말이야. 여기. 자기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것을 보면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자기가 살아온 내역을 보라고. 어떻게 될 건가. 자, 그래요. 행설수설 해봤습니다. 함성보이스 참 재미있는 유튜브고 이 사람들 함성보이스 이분들도 이제 다 자기가 이제 공부한 것이 다 틀리니까 그러나 그래도 이 사람이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 특히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은 현재까지 정치평론가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평론을 내가 매일 듣는다고. 매일이 아니라 뭐 여러 수십 개를 듣는다고요.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시는 분이 뭐 박지훈이라든지 박지훈 변호사, 장윤선 기자, 뭐 봉지욱 기자, 이명수 기자, 장인수 기자, 김어준 씨, 또 뭐 윤창중 씨, 또 뭐 김어준 씨, 뭐 이봉규 씨도 있죠. 이봉규 씨도 허경영 신인님의 1억 분지 1도 제대로 몰라요. 모르고 또 변희재 씨도 이래 있는데 허경영 신인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보니까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고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매불쇼에 있는 최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허경영 신인님을 엄청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 그게 좀 그 사람 단점이란 말이에요. 허경영 신인님을 언급을 하려면은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알려고 한다는 것은 유튜브 방송을 아주 마음 깊게 읽어야 돼. 읽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고 세밀하게 읽고 들을 만한 힘이 있으려면은 자기가 되려고 하는 길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의 양심이 맑아지고 최고로 맑아지면은 신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맑은 사람이 하나님을 본단 말이야. 그런 말이 있잖아.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본단 말이야.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 마음이 뭐냐고. 양심이 맑아지고 그래서 귀일심을 하는 사람은 그 일심의 근원으로 되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의 양심에 가까워진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본다.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정치평론가 뭐 똑똑한 사람들이지 다 뭐 변호사들 뭐 그 변호사들이 거의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 합격 안 하신 분들도 정치평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뭐 최소한 4년제 대학은 다 나온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해. 물론 뭐 어느 정도 상식선으로 깨끗하지. 윤석열이보다는 훨씬 낫지. 그런데 일반 그 도인의 기준으로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하다고. 깨끗하지 못하니까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또 무슨 교수더라. 정모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 허경영 신인님을 사이비 교주는 뭐냐니까 자기가 이제 신이다. 그래서 뭐 자기가 앞으로 이 세상을 이제 뭐 크게 크게 다스리고 그래 자기 따르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보상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갖다 바쳐라 하면서도 결국 가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건 좀 사이비 교주지. 사이비 교주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한다고. 정모 교수가. 그 사람은 뭐냐, 허경영 신인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뭐 대충 그 정도 이야기하고 원래 뭐 유튜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이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 뭐 노래를 한 곡 우연히 뭐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나왔어요. 내 친구 요한이한테 내가 이제 들은 말 중에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사람은 많이 읽고 적게 말해라, 이런 말을, 이 말을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원래 이제 베토벤의 명언 가운데 하나거든요. 베토벤이 있잖아. 베토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노? 베토벤의 명언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많이 읽고 적게 말해라,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탈북민들이 이제 그게 우리 한국에 오게 되면은 반드시 들러야 될 때가 국정원이에요. 국정원.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조사를 이제 빨리 받는 사람들도 있고 늦게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북에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도 또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을 좀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살다 보면은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특히 그 윤석열이 거짓말 하는 거 보라고. 아이고, 그 참. 근데 더 이상 뭐 말을 하면은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 뭐 더 이상 말을 못 하겠고, 헌법재판소에 그 나와서 말하는 거 보라 말이에요. 그게 김재규만 하더라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만 하더라도 자기가 그 재판장님 앞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말을 부하들이 들은 죄밖에 없단 말이야. 특히 밑에 자기 비서실장 박흥주 대령 이런 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군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단심제야, 한 번 재판하면 거기서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죄는 내 말을 들은 그 죄밖에 없으니까 이 죄는 받아야 되지. 안 그래? 죄를 지었으니까 받아야 되지. 대통령을 시해하는데 거기에 동참을 했으니까, 박흥주 대령이. 그러나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은 죄밖에 없으니까 죄를 주긴 주되 극형만은 면하게 해달라. 쉽게 말해서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뭐 10년 20년 이래 살다 보면은 나올 수가 있잖아. 그 박흥주 대령도 딸이 둘인가 있고 부인이 있으니까 그 극형만은 좀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막 재판장님 앞에 그렇게 사정을 했다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중앙정보부 요원들, 박선호 어정과장을 비롯해가지고 그 밑에 행동했던 중앙정보부 요원들도 11.6 사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대단한 애국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에, 그 당시는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 사는 거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 해병대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건데, 그런 죄를 따랐던 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좋지만은 밑에 부하 직원들은 극형만은 면하게 해달라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모든 책임이 내한테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윤석열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지금. 어? 아이고. 거짓말을 막 여사롭게 진실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자녀 교육에도 안 좋잖아. 참, 그리고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은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구업이라, 구업이니까,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참 알고도 그냥 모르는 척, 봐도 안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입이 있어도 없는 척하고 지내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 하도 이렇게 그 거짓말을 구라를 치니까 지금 속이 천불이 나니까 하는 소리 아니냐고. 야, 아이고. 근데 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윤석열 같은 인간이 있듯이 북에서도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에 거짓말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 있으면은 그 국정원에서 조사를 할 때 조사하는 기간이 자꾸 길어져요. 어떤 사람은 진실대로 이야기하면은 뭐 한 일주일이면 탁 이렇게 나온다고, 나와가지고 하나원에 가가지고 이제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요. 가져가지고 10만 원을 딱 줘가지고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딱 들어가게 해가지고 네 사고 싶은 대로 사라. 그 뭐 국가 예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지. 신발이라든지 뭐 10만 원이면은 슈퍼마켓에서 뭐 많이 살 수 있잖아. 어느 정도는. 그리고 하나원에 가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사회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제 아파트도 한 대씩 다 주는데 거기에 놓은 사람들이 그냥 또 이렇게 다단계 같은 데 빠져가지고 막 홀라당 이렇게 많은 피해를 받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시킬 때에 다단계에 빠지지 마라. 이 이야기를 꼭 교육 프로그램에 좀 시켰으면 좋겠더라고. 공무원들도 나올 때에 이제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딴 데 취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육을 하나 또 시켜야 돼요. 뭐냐 하면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나는 교육을 다 받고 퇴직을 했는데 그 교육은 내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때까지 국가에서 내는 세금이라든지 고지서 이런 거는 정말로 받은 즉시 바로 내버리거든요. 요즘은 다 이제 은행 가서 내는 게 아니고 다 이제 가상계좌번호 같은 거 다 있으니까 받으면 바로 내버리거든요. 즉시 이런 게 단 일전이라도 이렇게 웬간한 거는 다 자동 납부해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소소한 이런 세금이 막 나오는 것이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고지서 받는 즉시 내버리고 이때까지 미납된 건 없다고.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런데 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이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이번에 작년인가 그때 한 500만 원인가 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것도 그거 이제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으면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탈북민들한테 하나원에서 교육을 시킬 때에 내가 한번 건의를 해야 돼요. 그때 해가지고 여러분 다단계에 빠지지 마세요. 그 교육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더라고. 그 교육 자료가 없어. 여하튼 그건 그렇고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거짓말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국정원에서는 조사할 때에 너가 살았던 그 마을 위치를 지도를 이제 그려봐라 그래요. 그려 보면은 이제 대충 그릴 줄 알잖아. 자기 집이 어디 있고 집 건너서는 무슨 도로가 이제 어느 쪽으로 도로가 있고 어떻다는 거 여기만 대신동만 하더라도 우리 집 앞에 약도는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잖아. 여기서 보면은 왼쪽으로 보면은 영주 터널이 있잖아. 영주 터널 나가면은 부산역이고 오른쪽으로 조금 나가면은 옛날에 부산 형무소 자리가 삼익 아파트고 그 옆에 나가면은 이제 서대신 시장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옛날에 동아대학교, 지금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이 있어요. 또 오른쪽으로 가면 대티 터널이고 말이지. 이렇게 약도를 어느 정도 그래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부산 서구 대신동에서 자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위에서 이제 위성으로 내려다보는 그 촬영한 지도를 깨끗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고. 그 대조를 시키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맞게 그렸으면 통과잖아. 그런데 그 지도를 못 그리거나 틀리게 적으면은 그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탄로가 된다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아온 내역을 쫙 적으라 그래요. 적으면은 이제 기억나는 것, 이제 4살, 5살 때부터도 기억이 나는 사람은 나는가 봐요. 그거부터 적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로 말하면 초등학교 시절 때 일어난 일이라든지 중학교 시절에 일어났던 일, 그 후에 이제 좀 철이 들었다는 것은 사춘기 지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세밀하게 적을 수가 있잖아. 세밀하게 이제 그것을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 쫙 적어요. 적으면 이제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보는가 보더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 그래 하더라고. 자기가 자기 부모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외할아버지가 누구고, 외할머니가 누구고, 외할머니 주소가 어떻게 되고, 다 적어야 되는가 봐. 자기가 태어난 주소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어머니 외가, 어머니
외가에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같은 거 전부 다 적는가 보더라고. 다 적는가 보더라고. 다 적고, 기억나는 것을 그대로 이제 적으면 그걸 가지고 또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다 파악을 하는가 보더라고.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그런 것에 가가지고 무슨 내 과거를 적으라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다고. 뭐 짧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길게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짧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내 친구를 만났다. 부산 대동중학교에서 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나에게 있어서는 우상이었다. 우상이 뭐 알잖아. 우상. 엄청 좋아하는 것을 우상이잖아. 우리들의 우상. 그러면은 막 진짜 그 사람 얼굴을 말이지 이렇게 사진 같은 것을 앞에 벽에다가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 조수미 그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한테 우상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단 말이야. 지휘자, 유명한 지휘자 카라얀이라고. 카라얀을 자기 침대에 누워서 보면은 그 벽면에 카라얀 사진을 붙여놨다고. 그래 보면서 늘 카라얀을 생각을 하고.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허경영 신인님이 우상이지. 우리로 봐서는 뭐 안전하 서나 자나 깨나 염려불망 오배불망 허경영 신인님이잖아. 그런데 그 당시는 내한테는 우상이 내 친구였다고. 그만큼 내가 그 친구를 좋아했어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노래하니까 어제 가수 송대관 씨가 죽었더라고. 어제 2025년 2월 7일 날 감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뭐 감기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아프대요. 송대관 씨 노래는 내가 그분 노래를 내가 잘 좋아하는 것은 없어요. 좋아하는 건 없어서 잘 따라 부르지는 않는데 네 박자도 내가 잘 따라 부르지는 않거든. 그리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뭐 그 노래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런데 따라 송대관 씨 노래 따라 부르는 노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트로트로서 유명하신 분이잖아. 그런데 그분 생각하면 늘 가슴 아픈 것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가수가 돼가지고 가수왕도 되고 또 그렇게 국내에서 있다가 뭐가 또 이렇게 좀 잘 안 맞아가지고 미국에 또 가서 또 고생도 많이 하고 다시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다시 좀 좋아졌다고 좋아져가지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무슨 하여튼 간에 무슨 건축 분양하는 그런 문제에 하여튼 부동산 문제에 뭔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완전 실패로 끝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빚이 무슨 1, 2천만 원만 정도만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1, 2억도 아니고 1, 2, 10억도 아니라고 한 몇백억 정도가 이렇게 빚이 져버렸다고. 그 돈도 엄청 많이 벌었는데 몇백억을 벌었는데 수입이 그래 몇백억이 됐다고. 몇백억이 됐으면 거기서 스톱해버리면 되는데 그 무슨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몇백억 재산이 싹 다 날라가고 또 몇백억에 대한 그 이자가 부채를 지게 되니까 그 돈을 또 갚아야 되잖아. 갚아야 되면은 뭐 어떻게 갚느냐고. 가수가 돈을 갚으면은 결국 이제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기타 밤무대나 이런 데 뛰어가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수입을 가지고 돈을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노래라고 하는 것도 말이지 자기가 부르고 싶을 때 내처럼 말이지 부르고 싶을 때 불러야 그 재미가 있지. 그것도 아닌데 내 지금 오늘 토요 강의 때 보면은
수녀, 김지영 수녀지. 그리고 그 누구야, 얼마 전에 그 대천사 됐던데, 그 누구야, 그 사람이, 대박났네. 그 부른 사람이, 이름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거 뭐야, 그 사람 이름이 뭐고? 뭐, 그 사람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요즘 매일 온다고. 토요일, 일요 강의 때 매일 나와요. 거기, 김지영 씨하고, 강옥기, 예, 강옥기 대천사님하고, 또 두 분이 더 나오지요. 그리고 사회자 이름이 이동섭 대천사님들,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야, 그 여성분들은 옷을 입고 거기에서 교육 시간에 앉아가지고 기다렸다가 노래 부르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그 노래 부르려면 의상을 또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그 노래하는 것도 하려면은 그게 또 노래를 한번 하려면은 음식물도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음식, 위속에 많이 처먹으면은 그 노래가 안 돼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공복 상태의 노래가 나와요. 북 있잖아. 북을 둥둥둥둥 칠 때 북 안에는 북이 완전히 비어 있다고. 종도 마찬가지예요. 에밀렛 무슨 종이라 절에 가면 종이잖아. 둥 치면은 말이지. 그 안에 종 안에 텅 비어 있다고. 그래야 소리가 맑고 깨끗하고 또 멀리 나간다고. 그렇지. 북 안에다가 꽉 재여 있고 종 안에다가 무슨 잡다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 종소리가 안 나요. 사람 목소리도 그래요. 그 노래 부르려면 이게 아예 단식을 하든지 안 그러면 먹어도 조금만 먹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노래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가지고 말이지. 하늘 구문 지상에 백궁정거장 천상천지 우명지 소름 소리가 이렇게 하잖아. 김지영 우리 수녀님이지. 그리고 강옥기 대천사님은 그 노래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대박났네 그런 걸 하잖아요. 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나는 가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동섭 사회자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젊은 사람이지만은 젊지도 않아. 나이도 한 50 넘었을 건데 그 사람도 21대 총선에 출마하신 사람이지. 젊은 사람이 완전 신이야 이렇게 부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름이 뭐고? 허경영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 있어.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사람들은 내 가서 앉아 있어가지고 말이지 하늘북 찾아가서 그 노래 부르는 것도 힘드는 일이에요. 그게 목소리가 한번 또 잘못 놓으면 안 되잖아. 너처럼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부르야지 말이지. 어쩌다 이렇게 있다 보면 말이지 노래가 한번 나올 때가 있다고.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갈 길 잃은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오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네 이렇게 뭐 내 부르고 싶을 때 이렇게 불러야지 말이지. 뭐 그 직업상 그 맨날 송대관 씨 말이야. 그 빛을 갖기 위해서 막 계속 부르면은 거기에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 그래서 늘 그 송대관 씨 보면은 그 가슴 아픈 게 막 느껴지더라고. 아이고, 그 막판에 어떻게 수백억 원의 그 빚을 지가지고 그 갚기 위해서 그 노래 부르는 것이 그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리고 그 남진 씨라고 있어요. 남진 씨가 그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명지 있어요. 명지 여기서 저 지하철 타고 쭉 나가면 그 하단이 있어. 하단에서 이제 그 강 건너 낙동강 건너면은 첫 번째 오른쪽 나타나는 데가 그 명지라고. 명지 시장 보면은 그 명지 시장에 보면은 그 횟집이 많다고. 명지에 횟집이. 그 뭐 내 옛날에 그 수도 사업소 있을 때 그게 내 관할했기 때문에 뭐 손바닥이지 그게. 그 횟집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서 8월달인가 9월달 되면은 그 전어회 축제를 해요. 전어회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남진이가 왔더라고. 왔는데 남진 선생님이 왔어요. 왔는데 그 노래를 뭐를 부르느냐 하니까 그 뭐고 그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를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워낙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부르다 보니까 그 돈 때문에 가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명지 축제 그 가서 부르는데 그 돈 안 준다 그러면 남진 선생님이 갔겠느냐고. 그 돈 벌으러 간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노래를 한 곡 부르, 소울 뮤직 이즈 소울 오브 뮤직이라고. 그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 그런데 하도 막 뭐 분단위로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냥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뭐 이런 식이야. 그냥 노래가 좀 이래 성의가 없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한 곡 부르고 이제 또 딴 데 가서 불러야 되고 그 돈벌이로 하는 거니까 그 가수는 물론 뭐 어느 정도만 먹고 살 정도만 되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조금 이렇게 남한테 좀 베풀 정도만 되면 만족을 하면 돼요. 두 눈으로 태양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잖아, 기적. 두 귀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는 것도 기적이고, 손으로 어떤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두 발로 걷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이 세상 또 모든 것이 내 거잖아, 내 거. 나와 한 몸이란 말이야. 그런 것을 알면은 돈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안 그래요? 그렇게 한데 돈 벌기 위해서 막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더라도 한 달에 100번을 부를 것 같으면 10번으로 줄여버려요. 푹 줄여버리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노래를 한 곡 하더라도 정말 성심껏 불러야지. 이 생명 초심 남진 선생님이 그 당시에 장가 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라고. 이 노래가 1960년대에 그리고 월남에 해병대로 이제 월남 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라고. 남진 선생님 그리고 박일남님 이런 분들 다 월남 전에 갔다 온 사람들인데 빨리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5억 원을 주잖아. 5억 원을 일시불로 주고 그들의 직계 가족 본인들에게 살아있으니까 왜 매월 300만 원의 참전 애국수당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뭐 노래를 그렇게 한 곡을 부르더라도 옛날 그 미혼 시절 때 남진이가 총각 시절 때에 불렀던 그때의 심정으로서 정말 그 미워도 다시 한번 안녕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 돌아서 가는 길엔 미워도 다시 한번 안녕 지난달 아픈 가슴 오늘의 숙명이여 여자의 운명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나만이 가야 하는 그 사랑의 길이기에 울면서 돌아설 땐 미워도 다시 한번 안녕. 어제 뭐 송대관 씨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노래를 이렇게 뭐 내가 이거 지금은 내가 마음속에 우러나니까 이렇게 부르듯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돈을 갖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막 뭐 불렀다고 하니까 그 가슴 아프더라고. 아이고 채권자라 그러지 돈 뭐 못 받은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자기 재산이 되면은 뭐 아마 돈 안 갚아도 된다. 막 자기가 재산이 그냥 몇백억 뭐 이렇게 안 받아도 될 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예 부채를 탕감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아이고 뭐 이제 막 갚지 마 있어. 막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아이고. 아니 재산이 엄청 많이 있다 이러면은 안 그래요. 뭐 이재용이가 재산이 좀 많다고 하잖아. 이재용이처럼 이렇게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 몇백억 이제 송대관이한테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아이고 막 이제 안 갚아도 된다 이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뭐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그 혜은이 씨도 말이지 가수 혜은이 씨가 맨 먼저 왔다 그러더라고. 이제 문상을 그 태진아도 오고 뭐 여러 가수분들이 찾아가는데 혜은이 씨도 그게 그 사람이 재혼할 때 그 사람 그 탤런트가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채은이가 재혼했을 때 그 재혼한 남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빚이 많았다고. 그 빚을 막 갚기 위해서 그렇게 밤무대를 많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밤무대를 나가면은 그 노래가 그런 노래가 노래냐고. 거기 물론 노래는 노래지. 노래는 노래지만은 노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곡 이렇게 부르는 것이 낫지. 그 돈 갚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가슴이 아프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다시 또 이혼을 하고 이제 지금은 혼자로 지내고 있지. 혜은이 씨도 빚 가리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고, 저 옛날에 그 가수 정종숙이가 있다고. 정종숙이가 부른 노래가 내가 좀 좋아하는 노래가 많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기쁨, 꿈꾸는 거리마다 수많은 사연, 둘이 걸었네 어제 그 길을, 불빛 따라 우산도 없이. 오늘 밤에는 가로등불이 유난히도 반짝입니다. 만나면 하는 말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행복한 건 우리 둘인데, 오늘도 우리는 둘이 걸었네. 엄청 유행했던 노래예요. 둘이 걸었네. 음성도 좋고. 그런데 이 가수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어떤 여자 가수들이. 그래가지고 돈 다 떼었다고. 옛날로 말하면 다리못이라 그러지. 돈을 이렇게 개를 해가지고 목돈 이렇게 한보다 못아주고 남발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돈 딱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진 사람들이 많아요. 가수 이름이 이름이 뭐더라? 둘이 그래. 정종숙이한테 돈 빌려주고 돈 떼인 여자 가수들이 많다고. 또 돈 갚으려면 또 이렇게 또 빼빠지게 고생했잖아. 고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수들 이렇게 생각하고 연예인들 생각하면은 늘 이렇게 가슴이 짱하다고. 왜냐하면은 또 민요 가수 김부자라고 있어요. 김부자 김부자도 그렇고 김세레나도 그렇고 그런 가수들이 결혼해가지고 이혼할 때 위자료를, 남자가 여자한테 위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한테 위자료 주고, 제발 이 돈 줄 테니까 내한테 이 거머리 같은 이놈아 내한테 좀 떨어져 나가달라 이래가지고 돈을 주고 떨어지게 나가게 했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가슴이 아프지. 그 노래를 불러도 거머리 같은 남자들한테 위자료 주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늘 가슴이 아파요. 연예인들 보면은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아파 내가. 그래서 송대관 씨 보면은 가슴이 짱하더라고. 그리고 태진아도 자기 부인이 지금 아파가지고 병석에 누워있잖아. 누워가지고 늘 이렇게 간호를 하는데 보면은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태진아가 가버린 사랑을 리바이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좋은 노래를 주셨는데, 부인이 아프다고 하니까 가슴 아프지. 태진아 같은 사람도 하늘궁에 불로수 이런 것도 좀 부인이 마시면 몸이 좋아질 건데, 워낙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셀이 막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것을 잘 모르잖아. 그런 거는 이제 언젠간 알려지게 되겠지. 이제 불로소 얘기 터져야 된다고, 원자탄이 터지듯이 말이지. 언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좀 빨리 알아가지고 말이지.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허경영 에너지, 이것을 신비의 허경영 에너지를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언론 머스크 그 메일로 자꾸 보내는가 봐요. 보내게 되면 언젠간 봐도 보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하고 언론 머스크하고는 한 몸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5일 날 허경영 신인님을 직접 만났잖아. 만나가지고 또 뭐 깊은 대화한 내용은 내가 모르지만은 구면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20년 12월 달에 자기가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둘 때에 그동안 자기가 45대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에 자기한테 고마운 일을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다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그때 허경영 신인님한테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이제 조만간에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미국에 찾아가겠죠. 찾아가게 되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만나보려고 막 애걸복걸 하는 정치인이 오죽이나 많으냐고. 정가운에도 막 만나려고 폼을 잡고 뭐 나경원이 뭐 홍준표 뭐 기타 뭐 여러 사람들이 대시를 하지만은 그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허경영 신인께서 딱 가서 만나고 말이지, 트럼프하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 뭐 이렇게 장면이라든지 또 깊은 대화를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까무라칠 거예요. 그런 것이 곧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그때 이제 언론 머스크는 이제 같은 뭐 지금 장관이잖아. 지금 효율화 미국 효율화 부서 그 장관이지. 그래가지고 그 불필요한 것은 전부 다 대수술을 하는 거야. 미국이 메가 운동을 하잖아.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거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대수술을 해요. 그냥 불필요한 조직, 돈 이런 것은 싹싹 다 잘라버린다고. 칼자루를 잡아서 언론 머스크가 잡아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라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에 이제 그 언론 머스크도 트럼프 옆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있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제 무슨 그 언론 머스크가 메일을 허경영 신인님의 그 메일을 본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대상이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린다고. 이제 그런 사실이 남아 있다고 지금. 그건 그렇고, 그래 되면은 이 세상이 완전 바뀌어 버린다고. 완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자기가 쿠데타를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오래전부터 한 10년 이상 쿠데타를 생각했어요. 그냥 뭐 5.16 혁명이 5.16 쿠데타가 그냥 뭐 하루아침에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라고. 아이고, 자기가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때에 일본 육사생들이 쿠데타를 했는데 그때 실패로 끝나버렸거든.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한 끝에 한 3,000명의 군사만 있으면은 자기가 이 대한민국을 확 잡아버리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김종필이하고 6482생을 좀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힘도 없고 위에 이제 만주군관학교 출신자들 이런 분들을 데리고 이제 쿠데타를 한 거 아니에요. 3,000명인데 3,000명 데리고 군인을 쿠데타 했다고. 그래 했는데 성공이지. 근데 내가 볼 때는 허경영 신인께서 언론만 바로 서게 되면은 한 15일 정도만 이렇게 공정 보도만 하면은 이 세상은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자, 그건 그렇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그 탈북민들이 이제 국정원에서 자기가 이제 그 조사를 싹 다 받거든. 조사를 받을 때에 자기가 살아온 내역을 그대로 적어야 돼.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런 데 가서 적는다 그러면은 나는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적어요. 나한테는 우상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상. 안저나 서나 자나깨나. 조수미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조수미한테 그 우상이 카라얀이라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주의자. 그 침대 위에 얹어놓고 늘 이야기해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또 카라얀을 직접 만났다고. 만나가지고 그냥 늘 카라얀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내가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강의는 맨날 24시간 듣는다고도 봐야 돼요. 뭐 최근에 한 10년 정도. 그래 있다가 듣다가 직접 전화를 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더라고. 전화 통화도 그 당시는 뭐 몇 번 한 적이 있잖아. 그리고 또 직접 가서 뵈니까
늘 뭐 옆에 있는 분이야. 그렇듯이 뭐 조수미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중학교 1학년 때 내한테는 우상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우상, 그러니까 엄청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참 내한테는 우상이야.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사람은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뭔지를 그 친구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잖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예수 뭐 그거 빼고 나면은 기독교 아무것도 없지. 안 그래? 기독교 마이너스 예수 마이너스 하나님 이거는 제로야. 기독교는 예수와 하나님을 주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독서를 알고 그때 내 친구를 통해서 그걸 알았다고. 자, 그게 이제 그래서 내가 내한테는 첫 번째 스승이 내 친구야. 이름은 이요한이라고. 지금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지. 동갑인데 지금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캐나다에 있다는 이야기 있는데 몇 년 전에 자기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아니고 그 카톡으로 내가 카톡을 받은 것 같아.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님도 100살 넘었어요. 그런데 카나다에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은 연락을 하겠다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친하다가도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뭐 내가 그 친구하고 철천지 원수가 된 건 아니지만은 처음에는 엄청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뭐 내가 이제 그 뒤에 기독교를 탈출하고 그 뒤에 이제 강정산을 믿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지대지강 지원을 내가 모르더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전부 다 구제하겠다는 이런 강한 힘을 있는데 이 힘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을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뭐 멀어졌다고도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 네가 무슨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뭐 아주 절친이었지만은 나한테는 완전한 우상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나는 뭐 개똥으로 보지. 좀 뭐 자기가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말이야. 마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 모든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임마. 거기 뭐 다 있는데 그것이 진짜 꽉 차버려야 된다고. 꽉 차가지고 확 터지 나가버릴 때 진공묘의 상태를 느끼거든. 그것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지. 기독교를 초국을 못하는 거야. 내가 그거 볼 때 기독교를 완전히 졸업을 해버려야 되거든.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막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단 말이야. 부족하는 것은 뭐냐? 거기에 대한 이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을 제대로 못하는 거단 말이야. 여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을 해야 되란 말이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자, 하여튼 간에 뭐 첫 번째 스승은 내한테는 그 요한이라고. 나는 기독교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강정산을 믿겠다. 이제 그렇게 한 지가 그때 그 2000년도에 2000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지. 25년 전에 내가 해운대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그 뒤로부터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있다고. 그 친구도 대단한 사람인데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허경영 신이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안 그러면은 자기가 뭐 하버드 대학에서 뭐 대학의 뭐 교수 할배가 됐든지 뭐 박사 학위를 1000개, 10,000개, 100만 개를 받았든지 간에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헛거단 말이야. 신기루라고. 실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진정으로 기독교를 진정으로 잘 믿으면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이 싹 귀에 들어온다고. 우성재를 느낀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그게 못한다는 것은 뭐냐고. 그게 제대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지. 그게. 그 김영수 교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내가 지금 김영수 교수님 살아계시잖아. 지금 원래 106살이다고. 근데 김영수 교수님이 허경영 신인님한테 판우궁에 찾아오나? 안 찾아오지. 물론 내한테는 두 번째 스승님이에요. 그분이 그 동서고금의 모든 그 거진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굉장하신 분이라고.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의 책만 읽은 게 아니고 그분이 그 현대 신학자들의 또 깊이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칼 발스라든지 라인홀드 리버라든지 몰트만 같은 현대 신학을 다 공부하신 분이라고. 김영석 교수님은 젊은 시절에 톨스토이 전집을 다 이렇게 읽고 톨스토이뿐만 아니지 제렌 키엘 케고르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모든 철학 교수님이니까 철학 박사님이고 공부를 다 하셨던 분이지. 거기 김영석 교수님이 내한테 있어서는 두 번째 스승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거든.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다고. 그 다음에 내 세 번째 스승이 이제 고형문 목사님이죠. 그래서 남을 잘해주려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를 해주라. 이게 최고라고. 사람이 100년을 살아봐야, 송대관 씨도 80살 못 되고 죽었잖아. 내보다 80살에 죽었지, 송대관이가. 그러면 100년은 못 살고 죽었거든. 즉, 쉽게 말해서 36,500일을 못 채우고 죽었다고. 36,500을 못 채우고 죽었으면은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영혼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천당 아니면 지옥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입으로 이제 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영원한 지옥. 그게 기독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냐고. 그때 내가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건가, 이게 문제라고. 이때부터는 내 독창적인 생각이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한국에 와가지고 시간이 좀 흘렀잖아.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지만은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아펜셀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잖아. 아펜셀라하고 은두어드 목사가 들어온 것이 1880년대 그 정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뒤로부터 우리나라에 오죽이나 많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일반 신도들, 쥐야! 하고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 울고 불고 난리 천둥을 치고 말이지 하는 거, 범기독교에 있는 여러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기독교를 믿고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도 살다가 죽었지. 소프라노 가수 하고 또 쌈싱도 있고 그랬는데, 프랑스에 있는 소프라노 가수하고도 있었어. 거기 주진우 기자가 취재를 잘했더라고. 자, 그건 그렇고. 하여튼 간에 수많은 목사 신부들이, 목사 신부, 기타, 권사, 집사, 일반, 많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 이게 전부 다, 그게 보면은 지금 5,200만 명 중에서, 종교 없는 사람이 50% 넘지. 한 60, 70%가 종교가 아예 없잖아. 종교 없고. 그 중에 이제 한 30%가 종교가 있다 그러면은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강정산을 있고, 대순진리도 믿고, 천리교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여러, 신천지도 있고, 별의별 종교 단체가 많잖아.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몽땅 거려가지고 5,200만 명 몽땅 전부 다 기독교인화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기. 그럼 일본에 있는 1억 3천만 명은 어떻게 할 거냐고. 북한에 있는 2,700만 명은 또 어떻게 하느냐고. 2,500만 명. 중국에는 기독교, 불교 이런 게 못 들어가잖아.
중국의 14억 명은 어떻게 하느냐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게 좋아하고 앉아있네, 임마. 전부 다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치대치강 지원을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기옥에 가는 한 사람이라도 기옥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느냐 말이야. 한 명도 없어야 된다고. 그럴 때 이제 젊을 때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한 거라고. 다윗이 말이지. 야복강이지. 거기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 해가지고 다리뼈가 하나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갔지. 그 뿌아지가지고. 그렇듯이 나는 그걸 씨름을 한 거야. 기독교가 씨름을 했다 이 말이야. 거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기독교가. 자, 그러면서 기독교를 초국한단 말이야. 초국하니까 결국 그 이제 불교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뭐 깨달으면 나는 원치를 안 했어요. 뭐 깨달아봐야 뭐하노 말이지. 석가모니가 뭐 깨달았다며, 무상정덕각을 했다며. 그럼 내가 이리 온나, 임마. 이리 와, 임마. 예수 믿어,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구했든지 안 구했든지 나는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잖아. 안 그래? 남 잘 되려고 하면 자기가 잘 되는 거잖아. 남이 잘 되게 해주면 자기가 잘 되지. 그게 그 천재의 이치잖아. 뭐 불교가 뭔지를 대충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영 박사님을 알게 되고 불교가 뭔지를 떠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도 그 이치 안 된단 말이야. 기독교, 불교 두 개지를 완전히 통달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는 그 이상의 또 가르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최수훈 대신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강정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김일부 대성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우리나라에 동학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정산을 또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뭐냐, 기독교의 결론이 어제 영영 신우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 신구약 전서가 66권인데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27권이라고. 그러면 66권 전에서 처음은 씨앗은 창세기고 요한계시록이 열매고 나머지 출애굽기부터 요한 1서 2서 3서까지가 뿌리, 줄기, 가지다 말이야. 열매는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 열매가 뭐냐고. 장차 내가 온다 그랬단 말이야. Who is coming? 내가 이 장차 온다 이 말이야. 그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온다. 그게 재림 예수다 말이야. 기독교의 결론은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가 누구냐? 이것이 허경영이단 말이야. 이걸 알게 돼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쭉 적어내 나가지. 내가 적는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저 5,200만 명 지금 살고 있잖아. 거기는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무슨 정치인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전직 대통령도 있고 문재인 뭐 이명박이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잖아. 살아있지. 저 밑에 밑에 교수들 뭐야 일반 국민들 무슨 택배 배달하는 사람들 또 이제 각종 자격증 따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들 이 모든 5,200만 명이 모두가 다 뭐냐고.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 일본 사람 80억 인구 전체가 다 피교육자야. 교육을 받을 대상이란 말이야. 자기가 얼른 머스크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트럼프처럼 미국 대통령이든지 미국의 상하원 의원이라든지 대법원장 기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사우디 예멘, 오만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동남아로 가면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위에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중국, 이 모든 나라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은 대상자단 말이야.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허경영은 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받을 대상자예요. 그리고 딴 사람 이 모든 걸 다 합쳐봐야 문제를 본다고. 그 정도로 파워가 있어야 된다. 파워가. 파워!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야, 저 사람 무슨, 야, 이거 뭐야. 박지훈 변호사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사법고시하고 말이지. 경험도 많은데, 저 사람이 허경영이 가짜다, 사이비 교주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휩쓸려 나가면 되나, 임마! 참네. 그 정모 교수 있잖아. 한때는 굉장히 허경영 신인임을 찬양했던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입만 열었다면 허경영이 때려 죽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 사이비 교주다 이거지. 돈 갖다 바치면 사이비 교주다. 이 후리아들 놈 새끼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이 땅 와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면은, 그거는 더 기반이 있어야 만들어놔야 돼요. 그것이 하늘궁이라고, 십성지. 천상천지 우명지, 소름 소리를 내는 더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 거기에 동참하는 자단 말이야. 예수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목이 마를 때에 물 한 바가지를 베너가 주었듯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금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물 한 바가지 주는 축복하고 명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 임마. 그 일만 있으면 도통군자 아니냐고, 후리아들 놈 새끼야. 그것도 모르나, 임마. 이 자식 열받네. 꿀한자, 임마, 이 자식들. 내가 전부 다 피교육자라고. 정모 교수라든지 뭐야 꽃 아이고, 그 가수들 한때는 열심히 믿다가 말이지. 헷가닥 해가지고 지금 고발, 허경영 가짜다 이렇게 하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모모 씨도 있고 말이지. 전부 다 피교육자라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파워가 있어요.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야.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가장 맑고 맑은 양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귀일심은 해야 된단 말이야. 남 탓을 이 세상에 남이 어디 있노? 전부 다 내하고 똑같은 거지. 나와 한 몸이지. 자, 오늘도 그냥 행설수설 해봅니다. 노래나 한번 하자. 무슨 노래 부를까? 아름다운 저 바다, 그리운 그 빛난 햇빛, 내 맘속에 잠시라도 잊을 길이 없구나. 향기로운 꽃만 바란 아름다운 동산에서 내게 준 그 기가 없냐. 어찌하여 잊을까. 멀리 떠나간 님이여, 나는 홀로 사모하여 잊지 못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노라. 돌아오라. 이곳을 잊지 말고 돌아오라. 솔렌토로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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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영.